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떤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과 답변이긴 하지만 다른 연구자, 대학원생들은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수정하는지 들을 수 있으니 좀 가볍게 시청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수용의 분석과는 달리 용매이 물을 얼리는 순간 시료의 라만 신호를 검출하기 어려워진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실험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 경우들이 있으니 이번 댓글에 해당되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대개 액상에서는 분석이 쉽지만 고체상에서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고체는 기본적으로 샘플링이 까다롭거든요. 다음으로 상온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면 쉽지만 상온이 아니라면 어려워요. 특히나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는 경우 무척 까다로워지죠. 댓글의 상황이 왜 어려운 실험인지 이유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수용액상에서는 용질이 균질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얼음이 되는 순간 용질이 비균질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시료 분석 과정에서의 데이터 포인트, 미저먼트 스팟 선정에 따른 이슈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북극이나 남극의 해빙들도 한번 녹여서 확인을 해보면 소금물이 아닌 그냥 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냉각이 되면서 얼음 결정들이 성장을 해서 염분, NaCl 등을 결정 밖으로 밀어내는 솔팅 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물론 일부 염분들이 얼음 결정 사이에 갇혀서 트랩돼서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Anyway, 이런 식으로 수용액에서는 분석하려는 시료 용질이 균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얼음이 되는 순간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얼음 결정인 부분을 측정을 하느냐,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시료를 열어 EP 튜브 등에 분주한 뒤에 리퀴드 나이트로젠,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급속 냉동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급속 냉동을 통해서 얼음 결정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권장사항이고요. 사실 수십 밀리리터 정도만 아니라면 분주 없이 냉동을 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용 냉동실에서 얼음을 만들어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특히나 급속 냉동으로 얼리면 기포들, 즉 용종 기체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음의 기포가 많으면 라만같이 산란을 기본으로 하는 분광학적 분석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죠. 직전에 소니케이션을 진행하시거나 온도를 높여서 이런 앞선 디게싱 과정을 통해서 용종 기체도 최대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포가 거의 없는 시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통 고체 시료들의 샘플링이 까다로워요. 물론 샘플링이 귀찮고 힘드니 대충 해도 실험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 분석값이 나쁘게 나오겠죠. 다음으로 얼음, 냉각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까다로운데요. 시료를 얼리면서, 즉 냉각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석을 해줘야 하거든요.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라만 장비에서 또 렌즈 등의 광합 파트는 상온 조건, 라만 장비에서도 시료 파트는 영하 조건을 유지하면서 측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렌즈는 온도 변화에 무척 민감하거든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광학, 옵틱 전공의 연구자들은 0.1도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1도씨 정도 변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냉각을 위해서 20도, 30도씨 변화의 온도 변화를 준다는 거는 렌즈 등이 있는 광학 파트에는 절대로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가능해야 하겠지만 정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 부분만 냉각을 시키면서 분석을 진행해줘야죠. 다만 이렇게 장비 전체를 냉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시료만 냉각을 해주면 시료 상단에 얼음 한 개, 포그가 생길 거예요. 레이저가 강하면 포깅이 심해도 측정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제거는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해도 포그가 존재하면 시료가 아닌 시료 상단의 포그만 분석이 되어서 포그, 즉 공기 중 얼음 입자들의 라만 정보만 분석이 되거나 초점에 따라서 시료가 분석이 된다 하더라도 포그에 의한 산란 손실이 커서 시료가 무척 작기 때문에요. 그러니 팬이나 다른 장치를 사용해서 포그에 의한 간섭을 최대한 억제해줘야죠. 그럼 이제 겨우 분석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험의 문제가 아마도 얼음 위에 포그가 분석이 되었거나 냉각 과정에서 불균일하게 시료가 분포되어서 생긴 문제 같아요. 그러니 위에 앞선 방식으로 샘플링과 측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댓글을 보면 바로 중간 단계 없이 시료를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시료가 고체에다가 냉각이 껴있는 실험이면 당연히 까다로운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이나 비슷한 실험을 해본 적도 없는 저도 듣자마자 까다롭다 한숨부터 나왔는데요. 어려운 실험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죠. 실제 시료 대신에 얼음에서도 분석이 쉽게 된다고 알려진 시료를 먼저 분석을 해주세요. 잘은 모르지만 라만 신호가 크게 나오는 염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염료를 사용해야 육안으로도 샘플링과 측정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을 바로 파악을 하고 대처하기 좋거든요. 예를 들어 염료 용액을 얼렸는데 색깔이 불균일하다든지 혹은 라만 장비에 세팅을 했는데 포그가 진하게 일어나서 육안으로도 염료의 색이 안 보이면 라만 장비로도 측정이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염료 시료를 일종의 스탠다드 삼아서 얼음 상태인 시료를 분석하는 경험을 쌓고 샘플링 외에도 염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이런 실험 조건에서 측정이 되니 실제 측정 가능한 시료의 농도 범위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실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면 그때 실제 시료를 분석하는 거죠. 고농도 염료 수용액으로 준비한 시료의 분석도 안 된다면 그건 아마도 장비의 설정 문제일 거예요. 파라미터 값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얼음에서 라만 분석을 진행한 선행 논문이 있으면 해당 시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테고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실험 중간 단계를 만들고 경험을 쌓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기본 방식이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질문자분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조언을 드렸는데요. 저의 조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추가로 있을 테니 계속 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험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실력이 되거든요. 아무튼
시청 감사드리며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